자, 알리앗을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1, 2, 3D 디자인에서 베드 사이즈 그리드의 크기를 설정했던 것처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new. 언제 어디에 어떤 세팅 값이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작업하고 있는 파일에 그냥 추가로 업데이트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켜져 있거나 아니면 새로 들어가도 한번 습관적으로 이 딜리트 키를 버튼을 눌러서 전체 새롭게 시작하는 버릇을 가지게 돼요. 워낙 작업하다 보면 방대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으로 여는 것이 바로 Preferences 메뉴에 있는 Construction 옵션입니다. Construction 옵션은 단위 설정이에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유닛이냐 포인트로 할 것이냐 이거 다 한 번씩 정하고 하죠. 여기도 유닛 단위를 결정합니다. 자동차 같이 큰 거는 미리 센치로 할 수도 있겠죠. 더 큰 거는 뭐 미터로 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IT 기기나 생활용품은 미리로 해놓고 하는 게 다른 소프트웨어들과의 호환할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미리를 많이 씁니다. 미리로 쓰면은 이 알리아스 스튜디오가 예전에는 전자제품이나 이렇게 스케일에 별로 이렇게 영향을 안 받았는데 최근에는 주로 자동차 같은 운송기기에 많이 쓰다 보니까 단위를 미리로 해놓으면 화면이 되게 작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 스케일 팩터도 씁니다. 스케일은 실제로 사이즈는 이렇게 설정하지만 단위, 그리드 단위나 이런 것들은 뭐 0.1 단위로 10분의 1로 한다든가 이렇게 자기가 편한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지금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미리로 아무것도 건드지 말고 작업을 먼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 혹시나 나중에 더 복잡한 작업이나 회사에 들어가서 작업할 때 알리아스나 디자인실에서는 알리아스 쓰는데 설계실에서는 프로엔지니어나 아이디어스, 유니그래프, 뷰지, 솔리웍스 뭐 이런 카티아, 캐드티를 쓸 때 그분들한테 그 부서로 내가 만든 형상 데이터를 넘겨줘야 될 때, 그 협업을 할 때, 그 설계부서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선택하면 거기에 맞는 적합한 최장의 그 설정으로 세팅이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공차, 허용 공차니 뭐 컨티뉴이티, 뭐 공차, 맥시멈, 갭, 미리 이런 것들 여러분이 지금은 굳이 알아볼 필요도 없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선택하면 세팅이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주로 제너릭 캐드 세팅스나 뭐 유저 디파인드 이 정도로 하면 이렇게 미리로 설정이 되죠. 지금 뭐 여러분들이 쓰는 거는 대부분 컨셉 디자인이기 때문에 공차나 이런 거는 많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두 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오토데스크 제품을 인스톨하면 아마 알리아스 인스톨하면 생길 거예요. 데스크탑 앱이라고 설치가 됩니다.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보면 이렇게 내가 현재 설치한 오토데스크의 제품들이 목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해야 될 정보 또 새로 깔 수 있는 인스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목록 등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내 정보에서 계정 상세 정보를 들어가면 아래에 내 전체 제품 및 서비스 리스트 액세스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 실행하면 웹브라우저가 뜨고 오토데스크의 웹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당연히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로그인 나의 정보 나만의 화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보면 교육용으로 신청을 하면
회원 가입을 하면 오토데스크 제품은 대부분 다 무료로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많은 아직도 다 인스톨한 게 아니라서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제품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아스, 오토캐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리아스를 선택해서 화면을 열어보면 이렇게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키, 설치 키, 나한테 부여된 키들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만약에 오토데스크 알리아스의 평가판을 설치를 했다 그러면 요 활성화, 라이센스 키 활성화를 하면서 이 번호를 입력하면 정품으로 인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판이라는 의미가 평가판 설치 파일, 정품 설치 파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스톨로 파일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단 소프트웨어가 인스톨 되고 평가판 30일 정도까지는 라이센스 키가 없어서 사용할 수 있고, 이 라이센스 키를 30일 이후에도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별도로 부여받은 돈을 주고 사든 아니 이렇게 학생용 버전으로 받든 해서 키를 가지고 있어야지 지속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한번 메일이나 한번 들어가서 라이센스 키를 봐서 적어 놓긴 했는데 어디다가 잊어버렸다 그러면 바로 요 경로로 들어가서 자신의 라이센스 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상황에 따라서는 이 학생용 버전을 신청했는데 무슨 학생증 사본을 보내라는 등 뭐 이런 절차가 또 추가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다른 유저들 보면 뭐 2주 몇 주가 걸렸다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됐었는데 요즘 뭐 신청량이 많으면 좀 늦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오토데스크 제품은 일단은 돈을 받고 파는 소프트웨어지만 학생들한테 배포하는 그 뭐랄까 학생들이라고 한테 쓸 수 있게 해주는 그 권한은 상당히 그 인심이 후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실 쓰기가 바빠서 그렇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배울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거의 대부분의 오토데스크 제품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3D CG나 인테리어 건축 쪽에 가면 요 3D 맥스, 오토캐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설계 쪽으로 갈 거, 디자인, 제품 디자인 개발 쪽으로 간다면 이 퓨전 360 이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디자인, 제품 디자인 쪽 가면 의자, 뭐 전기 자동차 가면 알리아스가 있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기구, 기계 설계만 한다 그러면 뭐 인벤터나 뭐 이런 것만 있어도 되죠. 그 머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브러시처럼 캐릭터 만드는 데 쓰는 그런 소프트웨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라이센스 번호를 모르겠다 그러면 바로 이런 경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설정으로 가면 자 다운로드 맞는데 다운로드한 인터넷으로 이제 설치를 하면 사실 설치를 하면 시작하면 인터넷 설치 파일은 크기 아주 작아요. 일단 설치를 해서 시작되면 나머지 파일들은 다 실제 인터넷으로 계속 다운받으면서 깔고 다운받으면서 깔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다운로드 될 그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C 드라이브에 남은 용량이 별로 없다 그러면 좀 넉넉한 드라이브 폴더로 옮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알림 설정 뭐 이런 것들 보시면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설치할 공간도 C 드라이브, 난 소프트웨어는 D 드라이브 하겠다 그러면 이걸 바꿔주면 되겠죠. D로, C를 D로 바꿔주면 되겠죠. 프록시 이런 거는 잘 모르면 그냥 건들지 말고 오케이 하면 됩니다. 자, 오늘 특별하게 고난도의
기능을 배울 건 아니니까 또 저번에 알려드린 이 유튜브 채널을 가보면 다 이렇게 섹션별로 메뉴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 부분을, 그런 영상들을 찾아서 다시 자세히 천천히 보면 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이 영상은 주로 이제 여러분이 이때까지 팅커캐드부터 1, 3D 디자인을 배워왔던 것처럼 그 차이를 느끼면서 특성을 파악하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다시 알리아스로 왔습니다. 알리아스에서 가장 핵심은 자유공면을 다른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엄청나게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성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 2, 3D 디자인에서 느꼈던 그 기능의 부족함, 사실 1, 2, 3D 디자인도 그렇고 팅커캐드도 그렇고 본격적인 3D 툴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1, 2, 3D 디자인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기능들이 있었지만 부족한 면이 많았죠. 특히 자유공면 그릴 때 이 자유공면을 그려놓고 거기서 더 디테일하게 내가 원하는 형상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더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 일러스트레이터 정도의 컨트롤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부족함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자, 이 알리아스에서 그런 이 1, 2, 3D 디자인에서는 스케치라고 하는 것들, 그 기능을 알리아스에서는 커브라고 하는데 이 커브를 컨트롤하는 것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알리아스에서 먼저 커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 어떤 3D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핵심이 가장 기초적인 기능 중에 선택 툴이 있죠. 선택. 1, 2, 3D 디자인에서는 왼쪽 버튼이 커서가 선택이죠. 드래그를 하든 클릭을 하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지 뭘 액션을 하겠죠. 기능을 주든. 자, 알리아스에서는 근데 선택만 가지고 몇 개의 기능을 구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픽. 그래서 팔레트의 픽이라는 메뉴 카테고리에 이렇게 많은 선택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얼마만큼 알리아스에서 여러 가지 성격의 오브젝트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일단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보면 nothing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아무것도 선택 안 할 때 우리는 1, 2, 3D 디자인에서 선택했다가 얘네들 선택한 후에 아무것도 선택하고 싶지 않을 때 이럴 때 허공에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 해제가 되죠. 하지만 알리아스에서는 어떤 오브젝트가 있다. 만약에 여기 원이 하나 있다. 자, 화면 움직일 때는 반드시 Shift 키와 Alt 키를 동시에 누르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현재 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활성화되고 있다는 뜻이죠. 방금 생성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회전도 할 수 있고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회전할 수 있고 크기 조절할 수 있고. 자,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얘를 선택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 허공을 클릭하면 바로 생기죠. 또 하나 더 생깁니다. 이건 지금 허공을 찍으면 칠수록 계속 오브젝트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자, 생성 기능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더 이상 만들고 싶지 않다. 그러면 요 바로 nothing을 선택합니다. nothing은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 모드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얘를 선택하고 싶다. 근데 지금 문제는 또 한 번 클릭하니까 또 생겼어요. 그죠? 지금 이 메뉴가 계속 활성화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nothing이지만 nothing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은 요걸
해제시키는 방법은 다른 명령어를 실행하게끔 해주는 거죠. 자, 오브젝트, 바로 nothing 옆에 오브젝트라는 기능이 빨간색 테두리로 선택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활성화됐다는 뜻이죠. 자, 픽의 오브젝트라는 것은 어떤 오브젝트, 물체를 선택하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클릭하면 하나, 클릭할 때마다 하나씩 선택이 됩니다. 다시 한번 클릭하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그죠? 자, 그럼 여러 개를 하고 싶다고 하면 드래그를 합니다. 이렇게 윈도우가 닿는 부분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지금 얘네 둘은 선택이 되어 있고 얘 둘은 선택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또 윈도우를 이렇게 전체를 선택하면 얘는 선택되어 있다가 선택을 했으니까 다시 해제가 됐죠. 근데 얘는 또 새롭게 선택이 됐죠. 클릭을 하면 또 다시 선택이 해제됩니다. 그죠? 그죠? 걸치기만 해도 선택이 됩니다. Nothing 누르면 다시 해제가 됩니다. 지금 상태는 아무데도 밑에 빨간색 테두리가 없죠. 계속 오브젝트가 지금 명령이 실행 중에 있습니다. Nothing 하면 자, 그러면 우리 얘네들을 그룹을 시켜 봅시다. 묶는 거죠. 우리 123 디자인에도 그룹이 있죠. 여기 묶는 겁니다. 각 개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묶는 겁니다. 전체 4개를 선택해서 에디트 메뉴에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여러분 보셨지 모르겠지만 녹색의 점이 하나가 됐습니다. 다시 컨트롤 Z를 해볼까요? 언두를 하면 그룹이 해제됩니다. 그러면서 셀렉트가 없어졌죠. 다시 활성화시켜서 보면은 하나의 선택하면 녹색 점이 하나의 오브젝트마다 다 있어요. 이게 바로 피벗 포인트라고 중심점입니다. 이 오브젝트의 중심점이에요. 각각의 오브젝트는 고유의 중심점이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룹을 하면서 하나로 묶어지면서 피벗 포인트의 중심점이 중앙으로 자동 정렬되고 하나로 묶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얘는 하나만 클릭하면 선택이 되고 또다시 클릭하면 해제가 되죠. 그러면 이 얘네들은 고유의 오브젝트들을 따로 선택이 안 될까요? 한번 해봅시다. 오브젝트 옆에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컴포넌트는 오브젝트가 하나의 큰 묶음을 선택하는 기능이라 보면 컴포넌트는 개개의 속성을 최소 단위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죠? 아까. 그러므로 그룹을 하면은 각각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둘 다 이렇게 묶여지지 않은 한, 해제가 안 되는 한, 묶여지더라도 이렇게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이 컴포넌트를 사용합니다. 자, 이거 오브젝트로 선택을 지우고, 이번에는 그러면 스피어 말고 큐브 박스를 만들어 봅시다. 큐브 박스도 쉐이딩을 해보면 이렇게 박스 저번 영상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에 6개의 판이 붙어있는 형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쪽 판 다 분리가 됩니다. 그럴 때 오브젝트로 선택하면 전체 6개 판이 묶여진 상태로 선택이 되지만 컴포넌트를 선택하면 하나의 판 하나씩 선택이 됩니다. 즉 이 알리아스의 큐브는 6개의 판이 붙여져서 만들어졌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지우거나 개별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픽에 관련된 기능 3가지는 항상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가장 쉬운 것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4개 화면에서 얘를 선택을 지우고 커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커브. 알리아스에서 커브는 서클이라는 커브가 하나 있습니다. 서클은 바로 1, 2, 3D 디자인에서 봤던 프리미티브지에 있는 요 서클입니다. 이거는 굳이 이 동그라미를 그리려고 고생하지 않고 바로 한 번에 그려줄 수 있게 만든 최소 단위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이것처럼 얘네들도 알리아스에서도 이 서클이 보입니다. 그래서 윗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저쪽이 생겼네요. 서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서클인데 1, 2, 3D 디자인의 서클은 그냥 라인만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냐 하겠지만 이게 바로 알리아스의 특성입니다. 윗면에서 봅시다. 그 옆에 커브, CV 커브라고 있습니다. CV 커브. 아주 기본적인 스프라인, 1, 2, 3D 디자인에서의 스프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클릭 하잖아요. 그러면 알리아스를 소개하는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이게 만약에 자유자라고 생각하면 이 커브가 요 CV라고 그럽니다. 요 포인트를 CV가 바로 무게추가 되는 겁니다. 거의 무게추. 그래서 이 무게추의 위치에 따라서 이 자의 텐션을 가지는 이 자의 형상이 정해지는 겁니다. 물론 예측은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형상을 결정 지으는 주요 요소가 이 CV의 위치다. 그러면 우리 픽에서 이 CV만 선택해서 한번 움직여 보죠. 자, 픽에 보면 요 밑에 CV라고 있습니다. CV는 요거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클릭 선택 하나만 되죠. 2개도 되죠. 그리고 움직이게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픽 밑에 transform이라는 카테고리에 move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 먼저 뭘 하려면 선택을 한 후에 명령을 줘야겠죠. 그래서 해놓고 왼쪽 버튼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CV. 이 무게추를 움직이니까 이 자의 형상도 같이 움직이죠. 저쪽으로 당기니까 텐션이 쭉 따라가면서 먹으면서 형상도 변해집니다. 반대로 넘어가면 이쪽으로 텐션이 먹죠. 이렇게 하면서 원하는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기초적인 형상 만드는 시작이죠. 이때까지는 1, 3 디자인에서는 팅커캐드에서는 기존에 되어 있는 형상만 가지고 했지만 이제 1, 2, 3 디자인에서는 직접 내가 커브, CV 이 스프라인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었듯이 마찬가지로 알리아스에서도 이 커브를 통해서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커브를 컨트롤하는 그 기능이 너무 막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브를 움직여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선을 만들려면 에딧 포인트. 자, 이 커브의 구성 항목을 좀 알아볼게요. 커브를 자세히 보면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은 네모죠. 여기 아이콘이. 두 번째는 U자입니다. 세 번째부터는 X입니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 커브의 시작점을 시각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아, 여기가 시작했구나. 여기 두 번째구나. 왜냐면 형상은 이 커브는 두 번째부터 나타날 거예요. 그죠? 세 번째에서 이제 텐션이 먹으면서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이 곡선이 만들어진 이 알고리즘은 알리아스 T-스프라인이라는 그런 오토데스크가 갖고 있는 특허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특허 모듈을 사용하는 소프트에서만 가능한 기능들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근데 여기 또 뭐 하나 또 있습니다. CV로 이렇게 선택되나 봤더니 선택이 안 돼요. 예. 얘는 CV가 아니란 얘기죠. 옆에 있는 에디트라고 써있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선택이 되네요. 에디트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에디트 포인트라고 합니다. 요거는 CV, 얘도 CV도 선택이 안 되네요. 그죠? 얘 둘의 역할은 달라요. 만약에 에디트 포인트를 선택하고 얘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똑같이 무브로. 움직이는 그 정도가 엄청나게 심하죠. 즉, 아까는 CV를 움직여서 자의 무게추로 움직여서 형상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자로 얘기한다 그러면 자 선상을 직접 자를 잡아가지고 움직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의 폼이 엄청나게 크고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에디트 포인트를 선택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CV를 선택해서 움직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거의 기능의 차이는 나중에 서페이스 만들면서 다시 자주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무조건 지금 단계에서는 요 모양이 이런 게 에디트 포인트구나. 요게 바로 CV구나. 이런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CV와 CV를 연결하는 이 얇은 줄을 가는 선을 헐이라고 합니다. HULL이라고 합니다. CV 헐 여기 보이죠? 여기 CV 헐. CV는 요거, 헐은 요거. 철자를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 헐이 없다 그러면은 이 CV가 공중에 퉁퉁퉁퉁 떠 있기 때문에 무수하게 많은 CV가 떠 있기 때문에 어느 커브에 연결된 CV인지 잘 시각적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 헐 자체도 선택해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헐이라고 되어 있죠. 얘만 선택이 됩니다. 얘도 똑같이 움직일 수가 있고 전체가 다 움직이네. 그죠? 한 줄씩 만약에 서페이스면 이 헐도 여러 개 계속 많아지거든요. 그 한 줄의 헐을 선택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커브의 구성 요소는 CV, 헐, 에디트 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거 라인은 커브, 이 자로 설명되는 부분이 이 커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이렇게 만든 커브로 뭘 하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평변이죠 아직. 그런데 얘를 입처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커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사를 할게요. 카피, 페이스트. 카피, 페이스트 하면 이렇게 2개가 정확하게 겹치기 때문에 지금 없어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지금 2개가 겹쳐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 봤듯이 오브젝트 리스트를 한번 켜볼게요. 켜보면 이렇게 커브도 다 리스트업이 됩니다. 그래서 3개를 복사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복사된 그 커브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선택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대로 무브로 움직입니다. 위로 이렇게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위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움직여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냐면 단순하게 말하면 서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1, 3D 디자인에서 하나의 서페이스를 그냥 두께만 주는 것만 가능했어요. 그죠? 이런 방식으로만 돼 있지만 알리아스에서는 요 커브를 따로 다른 형태로 두고 서로 이으거나 아니면 여러 개 여기 보면 로프트처럼 여러 개의 커브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서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알리아스도 하나의 서페이스로 두께만 줘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커브를 가지고 서페이스를 만듭니다. 가장 심플한 서페이스를 만드는 방법 중에는 이 스킨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그래도 옵션들이 되게 많죠. 스킨이라는 기능은 A 커브, B 커브를 선택하면 이렇게 서페이스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쉐이딩하면 이렇게 예쁜 설페이스가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페이스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반짝반짝. 자,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보면 느꼈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쉐이딩을 하죠. 그죠? 이거는 지브라 패턴이라고 해서 쉐이딩 1, 2, 3D 디자인에서는 하나의 컬러만 이렇게 뭐랄까 더 칠한다고 그럴까? 그 정도 수준이면 RDS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컬러링을 줍니다. 이 컬러가 단순히 컬러가 아니라 각각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롬 느낌, 쉐이딩 하는데 같은 형상이라도 뭐 방 안에서 보는 느낌하고 어디 강당 같은 데 리플렉션이 강한 강당 아니면 저녁 햇살이 밝은 해가 뜨는 하늘이 비춰지는 그런 경우, 특히 이런 경우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설페이스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렇죠? 위에 하늘과 지평선이 맞닿는 형상으로 반사가 됐을 때 이 공면의 품질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이렇게 이게 뭐야 그러지만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만약에 여기서 약간의 찌글거림, 구겨지거나 아니면 이음새가 보인다 그러면 바로 이 패턴을 시각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설페이스를 만들었을 때 그 품질을 측정하는 다 툴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1, 2, 3D 디자인서처럼 프리미티브 기본 도형만 가지고 형상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형상은 Surfaces의 탭에 있는 요 형상들 사용 방법하고 트랜스폼 물체를 이동하고 움직이는 방법 선택하는 거 요 세 개의 탭에 있는 기능 몇 가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윈도우가 지금 퍼스펙티브 모드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F9 키를 눌러서 3개의 분할 화면으로 놓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최초에 나오는 거는 다 이렇게 입체 형상이지만 딱 하나 플랜이라는 판으로 된 형상이 있습니다. 이 서페이스이기 때문에 이 1, 3D 디자인에서는 모든 형상이 다 입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리아스에서는 그냥 한 장의 색종이 같은 이런 판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얘도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 쉐이드를 선택하면 이런 색상이 선택이 됩니다. 판이기 때문에 뭐 반사가 되고 이런 것은 없지만 어쨌든 색상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선택하고 딜리트 하는 방법. 딜리트는 키보드에 있는 델키를 눌러도 되고 메뉴바에 있는 딜트 메뉴에서 딜리트 액티브를 선택해도 됩니다. 딜리트 액티브는 현재 선택되어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지운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면 싹 지워집니다. 그리고 간단한 스냅 기능이 있습니다. 이 판재를 똑같이 선택해서 화면에 그냥 클릭을 하면 언제 어디나 원하는 대로 클릭이 되지만
Alt키, 키보드에 있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그리드 상에서만 스냅이 먹고서 스냅이 작동해서 그리드 선상에서만 클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이제 탑 뷰에서 봤을 때 모든 3D 모델링 작업은 센터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항상 보면 많은 형상들이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한쪽 면을 만들어 놓고 미러링해서 반대쪽을 그냥 복사해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1, 2, 3D 디자인에서는 그 센터의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센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프린터의 베드, 바닥의 크기가 중요했기 때문에 어디서 작업하든 센터가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 알리아스에서부터는 다른 CAD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3D 툴들이 대부분 넘어가면서 이 센터의 센터를 지키면서 모델링하는 것이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어떤 오브젝트를 넣더라도 특정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항상 센터에서 시작해서 원하는 위치로 옮겨가야지 정확한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오차가 가장 적게 되겠죠. 자, 먼저 트랜스폼 메뉴 탭에 있는 스케일을 선택해서 크기를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왼쪽 마우스를 드래그합니다.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하고 아래로 움직여 봅니다. 좌우로도 움직여 보고 줄였다 늘렸다 하죠. 마우스로 컨트롤 하는 겁니다. 위에 프롬프트에서는 지금 크기의 좌표가 보이는데 저거는 뭐 의미가 없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컨트롤 할 수 있게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측 버튼을 아래 위로 상하로 움직이면 Y축으로만 크기가 변합니다. 그죠? 지금 현재까지 좀 전에는 동일한 크기로 사이즈가 줄였다 늘었다 하지만 다른 버튼만 눌렀을 때는 저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가운데 버튼 휠을 누르고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X축으로만 크기가 줄었다 늘었다 하죠. 그 다음에 보면 그 아래 두 번째 줄 똑같은 스케일인데 Non-P Scale Tool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스케일이 기본적으로는 정확한 비율로만 크기가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지만 Non-P Scale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왼쪽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판재이기 때문에 Z축으로는 크기가 변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박스로 한번 해볼게요. 큐브를 선택하고 Alt키를 누르고 중심 쪽에 클릭을 하면 이렇게 큐브가 만들어지죠. 이 다음에 넘비 스케일을 선택 후에 왼쪽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원하는 만큼 방향대로 크기가 줄였다 늘었다 합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 탑 뷰에서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죠. 탑 뷰에서 작업하고 있으면 그 작업하고 있는 윈도우의 외곽선이 하얗게 표시가 됩니다. 근데 탑 뷰에서 드래그를 하면 X축과 Y축으로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Z축으로도 좀 크기를 변하고 싶다 그럴 경우는 다른 윈도우, 프론트나 백 뷰로 가서 사이드 뷰 같은 데로 가서 측면에서 우측 버튼으로 또는 좌우 버튼으로 좌측 버튼으로 움직이면 Z축으로도 크기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왼쪽 버튼으로 하면 원하는 대로 마우스가 가는 대로 크게 변하지만 마찬가지로 우측 버튼으로만
왔다 갔다 상하로 움직이면 Z축으로만 크기가 컨트롤이 되고,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좌우로 움직이면 현재 보는 방향에서 좌우로 크기가 왔다 갔다 컨트롤이 됩니다. 지금 보는 곳은 무슨 뷰일까요? 여기 왼쪽에 있죠? 레프트 뷰죠. 자, 그러면 백 뷰에서 마찬가지로 컨트롤 하게 되면 이번에는 Y축으로 크기가 줄었다 늘었다 하죠. 즉, 그 보는 방향에 따라서 각 마우스 버튼의 컨트롤 되는 방향이 틀려진다는 거. 그리고 입체 퍼스펙티브 뷰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1, 2, 3D 디자인에서처럼 한쪽 방향으로 보이는 화면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항상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합니다. 스케일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무브, 물체를 움직이죠. 1, 2, 3D 디자인에서는 무브 할 경우에는 무브에 모두가 별도로 있었죠. 그래서 이 게이지를 가지고 돌리고 움직이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리아스에서는 저런 게이지가 사용 중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굳이 저런 방법으로 작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움직이는 화살표, 스케일하는 화살표가 종합 세트로 각 방향마다 있죠. 하지만 이제 모델링 하다 보면 그 작업 그 단위를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러서 하는 것보다는 즉시 그 메뉴를 선택해서 마우스로 컨트롤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명령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바로 마우스를 움직여서 무브를 합니다. 좌표를 이용하는 기도 하지만 대부분 마우스를 통해서 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움직일 때 Alt키를 누르면 이렇게 뚝뚝뚝뚝 그리드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Z축으로 움직이게 할 때는 오른쪽 버튼,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으로 아래 위로만 움직이게 할 수 있고, 가운데 버튼을 움직이면 좌우로만 움직이게 하고, 마찬가지로 윈도우를 바꾸면 또 바뀐 그 기준으로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방향에서 작업하면서 즉시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지를 잘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브할 때 바로 이 Alt키 이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로 로테이트. 로테이트 마찬가지로 탑뷰에서 봤을 때 마우스로 움직이는 마우스 버튼마다 돌아가는 방향이 다 틀립니다. 그렇죠? 가운데 버튼 누를 때, 왼쪽 버튼 누를 때, 지금 보여지는 방법은 지금 우측 버튼 레프트 메뉴에서 화면에서 우측 버튼으로 드래그 할 경우 Z축 요 아래 위에 Z축 중심으로 돌아가죠.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하면서 X축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회전이 제일 헷갈리는데 어차피 보여지는 화면에서 그 화살표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동하고 회전하고 크기 조절하고 요걸 합쳐 놓은 것이 바로 요 트랜스폼 툴입니다. 마치 1, 2, 3D 디자인과 같죠. 뭐 이렇게 집어서 회전시키고 또 집어서 또 돌리고 또 드래그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뭐 1, 2, 3D 디자인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이런 게 편하다 하면 그렇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지우고
트랜스폼 메뉴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이 피벗 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면을 4분할을 하고 큐브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Alt 키를 누르고 센터에 하나 만들었어요. 자, 보시면은 어떤 오브젝트든 간에 자, 이렇게 중심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지웠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이렇게 중앙에 피봇이 생깁니다. 중심점이에요. 1, 3D 디자인에서는 선택됐다고 해서 중심점이 안 보이는 이유가 무조건 센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센터에 중심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보여줄 필요 없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다른 센터를 옮기는 방법도 스마트 로테이트 이 정도 작업에서만 옮길 수 있지 자유롭게 옮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알리아스에서는 저 피벗 포인트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로테이트를 하고 버튼 누르고 오른쪽 버튼으로 위에서 탑 뷰에서 이렇게 아래 위로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죠. 피벗 포인트가 지금 중앙에 있기 때문에 중앙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피벗 툴 Set Pivot 툴을 선택하고 Alt 키를 누르고 그리드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벗 포인트가 움직입니다. 마치 오브젝트를 옮기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엔 다시 로테이트를 우측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돌려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피벗 포인트 중심으로 뱅글뱅글 큰 원을 그리면서 돌죠. 요 차이입니다. 요 피벗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피벗을 잘 써야지 작업 효율이 높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피벗 포인트를 요 모서리 끝으로 옮기고 싶다. 얘의 끝을 작업하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갔지만 어쨌든 얘의 끝을 요 센터 중심으로 맞춰서 이 오브젝트를 옮기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까지는 사실 1, 3 디자인에서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대충 옮겨야 되는데 이렇게 옮기면 제대로 옮겨지질 않겠죠. 여기서 키보드에 버튼 단축키가 있습니다. 자, 셋 피벗 포인트 툴을 해서 요 모서리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는 컨트롤과 Alt 키 누르고 이렇게 자, 컨트롤 키와 Alt 키를 누르고 이 선상에서 한번 클릭을 해서 드래그 했습니다. 잘해야 돼요. 드래그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선상에서만 왔다 갔다 하죠. 아까 Alt 키 눌렀을 때는 그리드에서만 움직였지만 컨트롤 Alt 키를 누르면 이렇게 오브젝트의 선상, 와이어프레임 선상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맨 끝으로 끝까지 당기면 이렇게 끝에 와서 딱 멈춥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각 방향에서 봤을 때도 끝점에 가서 딱 붙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브 버튼을 누른 다음에 Alt 키를 누르면 이렇게 중심점에 정확하게 붙게 되겠죠. 지금 탑 뷰에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요 선상 센터 선상에서 있지만 레프트 뷰에서 보면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면 완전하게 세 방향의 센터에 가서 이렇게 위치하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로테이트를 하면 센터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서 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키보드에 단축키라기보다는 키죠. 키. 스냅키. 이렇게 요 우리가 1, 2, 3D 디자인에서도 뭐 스케치 작업을 할 때 항상 몇 번으로 도면 치수대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끝점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각형을 그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툴에서 모델링 할 때도 이 끝점을 정확하게 찾아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모델링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끝점에서부터 커브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커브즈 메뉴에 커브를 선택하고 Alt 키를 누르거나 Alt 키를 누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드 선상하면 지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키가 Alt 키를 동시에 누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와이어프레임 선상에서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보통 입체 영상과 2D 커브 동일합니다. 그런 다음에 작업이 완료되면 이렇게 항상 컨트롤 작업이 완료되면이 아니라 뉴를 한 다음에 세이브 에즈를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My first test 저장을 해요. 자, 저장을 하면 어디 위에 보면 어디에 저장이 돼요? 내 PC에, 문서에, 오토데스크에, 알리아스에, 유저 데이터에, 데모에, 와이어라고 이 경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경로는 예전부터 바뀌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내가 저장을 했는데 어디에 저장했는지 모르고 막 헤맬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알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그 저장 폴더들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장을 다시 해봐서 폴더 열어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 볼까요? 그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저 데이터 알리아스 내 문서 폴더에 오토데스크라는 폴더가 있고 그 폴더 안에 알리아스뿐만 아니라 오토데스크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다 있겠죠. 그 다음에 알리아스에 더 들어가면 이렇게 유저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유저 데이터는 사용자 데이터라는 뜻이에요. 요 안에 들어가면 데모라고 있습니다. 이 데모라는 건 별게 아니라 어떤 기본적인 프로젝트 홀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알리아스를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알리아스에 필요한 그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폴더들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캔버스니 뭐 인바이런먼트, 마스크, 픽스는 이미지들이 저장되는 겁니다. 플롯, SDL, SLA, 3D 데이터들, 3D 프린팅 데이터들, 그 다음에 우리가 모델링한 그 원본 데이터는 바로 이 와이어 폴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와이어라고 왜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와이어 폴더 안에 이렇게 테스트라고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특별하게 경로를 바꿔주지 않는 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알리아스는 항상 저장할 때 한글로만 저장을 해, 아니 한글로 하면 안 됩니다. 영문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저장을 안 하고 한글로 저장할 경우에는 나중에 불러올 수 없는 그런 에러를 겪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폴더들 아까 다른 영상에서 사용자 이름을 한글로 하지 말고 영문을 하라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 경로 자체 한글이 들어가 있으면은 파일을 불러올 때 아무것도 불러오지 않는 그런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분명히 파일을 저장해서 불러드렸는데 아무것도 화면에 안 뜬다 그러면 파일명이나 폴더에 한글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얼추 대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인 기능을 한번 알아봤어요. 그러면 아주 고전적인 튜토리얼인데 이렇게 생긴 램프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해보고 요거 만들면서 더 알아야 할 기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 시작했을 때 뉴라고 했죠. 뉴로 하면 이렇게 퍼스펙티브 화면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사분할 하든 퍼스펙티브에서 하든 그거는 본인 자유고요.
일단 저장을 하라고 그랬죠. 테스트 1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알리아스든 뭐든 어떤 3D 프로그램이든 오류가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많은 작업을 저장하지 않고 해놨다가 오류가 나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해야 되고, 물론 저장을 안 했어도 지금 현재 작업 중인 부분이 메모리 덤프가 돼서 긴급으로 저장을 하면서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다시 그 파일을 불러들이면 되는데, 그래도 거기에 오류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내장되어 있는 모델링 데이터를 계속 작업을 하면은 어느 순간에 또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결점 없는 깨끗한 상태의 파일을 작업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일단 램프입니다. 램프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쉬운 것이 받침대예요. 받침대는 아까 어떤 형상에서 시작할 수 있죠. 자, 실린더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항상 모델링 할 때는 탑뷰에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크기 비율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 자, Alt 키 누르고 기본 형상으로 실린더를 하나 불러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센터에 있지만 좀 작죠. 그래서 스케일로 조금 키우겠습니다. 이 정도로 화면하고 적당하게 비율이 맞도록. 그런 다음에 단순히 키움붓기만 하면 안 되고 높이를 줄여야 되죠. 그래서 우측 버튼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넘피 스케일에서 우측 버튼으로만 이렇게 줄입니다. 정확하기 위해서 사이드에서 하면 더 좋겠죠. 사이드 뷰 했는데 지금 사이드 뷰에서 봤을 때 이 센터 라인이 바닥이 되기 때문에 바닥으로 파고 들어가는 형상이 되었어요. 그건 나중에 전체적으로 옮겨야 되고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권장하는 것은 항상 센터 중심으로 작업하는 것이 좋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옮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위에 하나 더 카피 페이스트를 해서 복사한 후에 위로 조금 올려줍니다.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무브 버튼을 누르고 우측 버튼으로 Z축으로만 좀 올려야 되니까 전체 4개 방향에서 볼게요. Z축으로만 올려야 되니까 사이드 뷰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를 전체적으로 줄여줍니다. 이 정도. 비율은 뭐 본인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크게 형상만 바뀌지 않으면. 이걸 좀 더 줄일게요. 더 작게. 한쪽으로만 줄였죠. 지금 넘피 스케일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정확하게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스케일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별로 줄이게 한 후에 아래로 좀 내렸습니다. 본체랑 붙어야 되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둥이 될 겁니다. 기둥. 램프까지 올라가는 기둥. 얘도 마찬가지로 실린더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카피 페이스트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할게요. 이번에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나 복사됐습니다. 위로 올리고 다음에 줄입니다. 더 얇게 파이프 형태니까 파이프 형태로 만든 후에 Z축으로 쭉 늘리면 되죠. 그래서 사이드 뷰에서 우측 버튼으로 이렇게 쭉 올립니다. 근데 좀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일로 줄입니다. 지금 넘피 스케일이 아니라 그냥 일반 스케일입니다. 다시 무브로 내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닥면과 기둥이 만들어졌습니다. Nothing 해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복사해서 실린더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옆치에 보면 마디 관절이 있어요. 관절인데 이번에는 깨끗한 원형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실린더를 선택하고 서페이스에 있는 프리미티브지에서 실린더를 선택하고 Alt키를 누르니 센터에 가깝게 하나 클릭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벗어났죠? 그래서 지워버립니다. 지금 여기 센터에 쓰겠습니다. 자, 얘를 좀 돌려야 됩니다. 로테이트 해야 되죠. 자, 이미 나와 있는 트랜스폼 툴로 한번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트랜스폼 툴로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90도를 돌려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좌측에서 지금 Z축, 이게 Z축이고 이게 X축이잖아요. 지금은 보면은 그러면 Y축으로 회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직접 로테이트 누른 다음에 각 축마다 직접 숫자를 프롬프트에 넣어 보겠습니다. 0 한 칸 띄고 90 한 칸 띄고 0. 자, 들어갔죠? 그죠? X축 0, Y축 90도, Z축 0. 그러니까 Y축으로만 90도를 돌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옆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관절 형태가 될 수 있도록 형상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조금 스케일로 줄여주겠습니다. 파이프의 크기보다 조금 크게끔 이렇게 보이죠? 다음에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릴 때 다른 오브젝트가 선택되면 이렇게 당겨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관절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램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파이프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파이프 하나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카피 페이스트를 합니다. 하나 복사됐죠. 얘를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자, 올려야 되는데 얘를 꺾어야 됩니다. 그죠? 자, 꺾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꺾어야 되는데 돌려야 되죠.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 이렇게 가운데 피버 포인트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운데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얘를 피버 포인트를 옮겨줍니다. 지금 약간 복잡하죠. 여기에 다른 서페이스까지 있어서 그래서 무브로 위로 잠깐 올려줍니다. 한적하게 겹치지 않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Set Pivot Point 툴로 선택한 후에 여기에다 맞추려고 합니다. 밑에 있는 바닥에 맞추려고 해요. 그럴 때 아까 어떻게 했죠? Alt 키는 그리드지만 컨트롤 키가 Alt 키를 누르고 요 선상에서 한번 움직여보면 이렇게 딱 잘 보이나요? 확인 다시 합니다. 컨트롤 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선상을 한번 쑥 드래그합니다. 그럼 이렇게 끝점에 정확하게 놓이면서 센터 포인트에 정확하게 위치합니다. 자, 피어 포인트가 이렇게 움직였으면 그 다음에 사이드 뷰, 백 뷰든 사이드 뷰에서 이렇게 다시 보여주면서 무브로 내려줍니다.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냐? 컨트롤 키가 Alt 키를 누르고 이 관절에 있는 실린더 근처에서 한번 드래그하면 얘에서만 움직이겠죠. 그러면 보다 정확하게 움직이겠죠. 사실 뭐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센터 포인트 맞췄어요. 그 다음에 얘를 다른 측면에서 마우스의 휠만 버튼만 이용해서 가로로 딱 이렇게 움직여 줍니다.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Alt 키를 누르면 되는데 예. 어쨌든 지금 너무 많은 기능을 자꾸 설명하면 헷갈리니까 일단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서 얘를 돌려야죠. 약간 기울어지게 로테이트 버튼으로 로테이트를 선택하고 가운데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왼쪽 버튼 그러면 이렇게 끝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램프가 기울어진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요때 갑자기 정신 차리면서 저장을 한번 해줍니다. 컨트롤 C, 컨트롤 S죠. 컨트롤 S를 누르면 저장이 되죠. 그 다음에 조명갓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명갓을 만들기 전에 우리는 윈도우즈에는 오브젝트 리스트를 켭니다. 지금 현재 실린더 2, 3, 4, 5 다 실린더네요. 한번 봅시다. 실린더가 양쪽에 캡과 실린더 이렇게 세 개의 서페이스가 합쳐진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룹을 시키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해도 되는데 한번 그룹을 시켜 줍시다. 어떻게 그룹을 시켜 주냐 하면 스탠드 바닥 따로 파이프 따로 그룹을 시키겠습니다. 그룹을 시켜서 그룹 에디트 메뉴에 그룹 하면은 피벗 포인트가 하나로 생기면서 그룹이 되죠. 이렇게 노드라는 그룹이 생기면서 밑으로 들어갑니다. 실린더 3개가.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바닥면 바닥 2개의 실린더를 선택해서 그룹을 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조명갓을 만들어야 하는데 조명갓도 중심에서 바닥에서부터 모델링 하면 좋은데 얘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복잡할 것 같아요. 부딪히고. 그래서 오브젝트 리스트 끄고 얘네들만 선택한 후에 오브젝트 디스플레이 메뉴바에 있는 오브젝트 디스플레이 보면은 요 비지블 인비지블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123D 디자인에서는 뭐였죠? 눈이었죠. 눈. 감시 꺼주는 거. 자, 원하는 서페이스를 선택하고 인비지블을 선택하면 잠시 꺼집니다. 그 다음에 비지블을 선택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지우는 게 아니에요. 잠시 끕니다. 인비지블로 잠시 끄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갓을 만드는데 단지 이때 주의할 것은 스케일을 기존에 만들어 놓은 서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그 치수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스케일 조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조명갓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명갓은 저기 기본 도형에서 저 스피어 공 가지고 할 수 있겠죠. 자, 공을 선택한 후에 Alt키를 누르고 클릭해 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공을 만들기 전에 공을 만들고 조명 전구부터 형상부터 하겠습니다. 넘피 스케일로 선택한 후에 위쪽으로 조금 길게 벌려줍니다. 그 다음에 조명갓을 만드는데 조명갓은 원의 반쪽이죠. 그래서 스피어의 옵션 창을 엽니다. 더블 클릭으로. 그 다음에 180도 각도를 입력한 후에 Go 버튼을 누르고 엔터키가 아니라 Alt키를 누르고 센터 포인트에서 근처에서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반쪽이 나오죠. 반쪽이 나왔지만 세워져서 반쪽이 나왔기 때문에 얘를 또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X축으로 이렇게 얼핏 보면은 X축 방향으로 돌리면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테이트 버튼 누르고 X축, X값은 첫 번째니까 90도 0, 0 그죠? 자, 이렇게 돌아갔죠. 조명갓의 형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조명갓을 선택 후에 스케일로 크게 키워줍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내려서 창구처럼 보이게 하고, 아까 그림에 보면은 실린더 작은 게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실린더도 마찬가지로 Alt 키를 누르고 센터에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조정해서 위로 무브 해줍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 얘들을 다 선택 후에 그룹 시켜줍니다. 이런 다음 아까 잠시 껐던 서페이스를 다시 살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겹쳐있죠. 대충 크기는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 좀 올려볼게요. 다음에 요 끝에까지 가서 맞춰야겠죠. 그 다음에 로테이트로 약간 각도를 맞춥니다. 이 방향 있습니다. 돌려주고, 돌리는 방향은 마우스 어차피 3개니까 꼭 어디 무슨 축으로 몇 도 돌려야지 하고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일단 해보세요. 마우스로. 그 다음에 약간 작은 것 같아서 스케일로 크기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다시 무브하고 조정하고. 지금 치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작업하시면 돼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nothing 하면 이렇게 완성이 되고, 쉐이딩 버튼으로 쉐이딩을 하면 이렇게 모델링이 완성됩니다. 잊지 말고 저장을 해줍니다. 자, 지금 사용된 명령을 리스트를 보면 기본 도형을 스피어, 실린더 두 가지만 사용했죠. 그 다음에 트랜스폼은 move, rotate, scale, lumpy scale 이렇게 네 가지 사용하고, 픽에서는 nothing, object 두 개만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벗 포인트, set 피벗 포인트 썼고, 그 다음에 에디트 메뉴에서 그룹과 언그룹은 안 썼죠. 그룹만 썼죠. 딜리트 키 아직 안 썼고, 오브젝트 디스플레이에서 비지블과 인비지블 요것만 가지고 마치 123D 디자인처럼 썼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알라스에서 새로운 서페이스를 만드는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